오늘 이제 11번째 모내기 글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읽기와 쓰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독서 문화로 가고 읽기 쓰기 문화로 가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는 과거에 저 독서 교육과 NI는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에서 신문 활용 교육이죠. MI도 있습니다. 미디어 인 에듀케이션하고 한때는 IIE, 인터넷 인 에듀케이션,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도 하지 않았으니까 저 N 대신에는 뭐든지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저 NI라고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독서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좋은 것이냐, 좋으면 얼마나 좋은 거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마땅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죠. 그래서 소리는 요란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막연하고도 어떤 사람은 또 분명하게 책을 읽으면 좋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독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독서 운동이라든지 독서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점점 책을 안 읽는 그런 상황이 되고 댓글 달리는 수준 보면 어떤 때는 황당할 정도로 전혀 오독, 난독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독서 교육과 NI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 미디어 시대에 책과 신문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저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스마트폰이 막 부각될수록 책과 신문을 잘 안 읽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의 신방과 교수님마저도 신문 활용 교육의 권위자들마저도 사실은 나도 종이신문을 요즘 안 본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까지 나누는 것을 봤는데요. 점점 책과 신문을 안 읽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읽기 쓰기 능력을 키우는 신문 활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저런 것을 이제 과거에는 리터러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읽고 쓰고 읽는 능력이죠. 해독하는 능력에서 리터러시라고 했는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얘기로 나오다가 이제는 총체적으로 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모든 읽고 쓰기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독서 교육과 NI의 전망과 제안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 이제 더 붙여놨던 겁니다. 보론으로.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걸 보시고 설명을 하고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즉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13년까지의 독서 관련 현황인데요. 아직 14년 거는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나오지 않는데 지금 독서교육 매뉴얼 같은 게 개발이 됐는데 이 매뉴얼이 나왔지만 실제로 독서교육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만들었지만 또 학생들의 숫자도 늘었죠. 독서 관련 동아리도 늘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늘었지만 실제로 과연 얼마나 독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잘 안 되고 있죠. 전담 인력, 학교 도서관에 전담 인력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늘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교사, 자원봉사자 조금 줄었죠. 자, 그 다음엔 현재 교과부 교육부죠. 학교 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경도 조성하고 인력도 협력 체계 네트워크죠. 자료 그 다음에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게끔 이렇게 하자 해서 이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행정 같은 데서도 이런 식의 모형들을 만들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또 얼마나 되고 있는가? 구체화됐을 때 다양한 독서 자료를 봤을 때 이 다양화되는 게 뭐냐 계속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지원 협력 체계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또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환경이 어디까지냐 다 살펴봐야 되고요. 설치 현황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학교 도서관이 거의 1만여 개가 넘는 학교 도서관 초중고 도서관인데 여기에 사실상 다 해당이 돼 있죠. 그리고 개방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장서, 연간 이용자, 그다음 연간 이용책 학생 수했는데 희한하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연간 이용자.
연간 이용책마저도 줄고 있죠. 통계가 갖고 있는 한계, 통계가 정확하게 현실을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중국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냐고 물어본다면 그 통계가 정확할 리가 없죠. 누군가 죽고 나고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불쑥불쑥 되는데 그걸 동시에 포착해낸다는 것은 어항 속에 구피 한 20-30마리가 정확히 몇 마리인지 아무리 눈여겨보려고 해도 세기 어려운 것처럼 딱 사진을 찍으면 좋을 텐데 찍어도 그 순간에 숨어있는 놈, 한 놈 다 있으니까 정확히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대충 큰 흐름은 볼 수 있는데 장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나면 이런 식이죠. 장소 수는 늘고 있다. 근데 이용자와 이용책은 늘고 있다. 이런 것이 X로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가 굉장한 어떤 변화의식이다 하는 것을 이건 교육부 내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다음 학교 도서관 이용책 수는 감소되고 있다는 걸 비율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보셨던 거 있죠? 이게 다 강제성, 일성, 상업성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발성, 다양성, 공익성을 어떻든 살려나가는 쪽으로 하자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갖다 검토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자발적으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공공성을 쥐고 있을까? 이 세 가지를 근본 화두로 해서 계속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자, 정말 좋은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던졌죠. 그 다음에 NI 현황과 문제점이었습니다. 지식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칼럼에도 이거를 부정하는 칼럼들은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글들 중에서 지식 경쟁력이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이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찾기가 어렵고 있어도 사실은 뭐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일종의 공리처럼 이것은 다 받아들이는 기본 전제가 됐습니다. 자, 신문활용 교육도 96년 이후로 한 20여 년간 됐는데 이제 좀 새로운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됐고, 중장기 전략을 봐야 되겠고요. 학생들은 신문 재미없다고 보죠, 현재. 그래서 부모님들도 안 보고 학생들도 안 보고 이런 식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은 신문을 그래도 좀 읽고 있는 아이, 신문을 줬을 때 갖고 다니는 아이라면 더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신문을 줬는데 그래도 읽는 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뭔가 갈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로 봅니다. 근데 신문마저도 보지 않고 신문에 있는 만화나 뭐 연예면, 스포츠면마저도 저들도 보지 않는다면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심리적 차원이거나 아니면 정서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만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고 또 신문을 어떻게 대하느냐 모습만 봐도 학생들을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문이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없답니다. 그럼 왜 어떻게 해야지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분석과 대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거는 분석이 되겠고, 원인이 되겠고, 원인 분석을 하고, 이거는 대책이 되겠죠. 자, 한국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이 종이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의 차이입니다. 인쇄신문은 그릇된 신문 정책이 있죠. 최근에 신문들을 보면 정말 그들 스스로도 볼 수 없다 하는 얘기들을 언론인들마저도 하거든요. 조중동 3사의 독점 체제죠. 사실상 독자 신뢰도가 급락하고 소유가 집중되고 권한 유착, 무료 신문에 등장했는데 요즘에 무료 신문마저도 사실상 많이 안 보게 되죠. 예전에는 막 50만 부 넘어가던 신문들이 요즘은 한 10만 부를 좀 넘어가는 정도, 지하철 문까지들. 인터넷 신문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고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기자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맞춤법이나 뭐 이런 것 틀리는 건 실수로 틀리는 것인데 아예 문장 자체가 틀리는 것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콜레스테롤 관련되는 기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만 언뜻 봐서는 거기서 별로 뭐 큰 문제가 없고 약간 잘못만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생각만 할 정도로 우리도 사실상 젖어들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도 문제가 많은 기사였는지는 선생님들이 댓글을 다시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잘 모른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막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대로 계속됐을 때 과연 이것이 인터넷 신문만의 문제겠는가? 인터넷이 또 다른 우리들의 어떤 또 다른 의식 세계를 좌우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중요시 된다고 한다면, 인터넷에 있는 신문, 인터넷에 글을 쓴다거나 읽을 때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스스로를 망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자, 과거에 얼마 전에 이런 식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종이신문대 연합뉴스와 네이버 다음이 한 편이 돼가지고 쭉 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털이 그 클릭 수가 많아지고 순이익이 한 2007년, 8년만 하더라도 네이버의 순이익이 약 한 7천억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 지금은 뭐 더더욱 말도 못하게 늘어났고 네이버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문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됐고, 신문들이 자신들의 뉴스를 네이버에 이렇게 제공하는 대가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좀 쌉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높이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높일 수 없다 하는 것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버 같은 이런 것이 인터넷 세계를 망치고 있는 공룡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사실은 종이신문 대 인터넷신문 간의, 인터넷 포털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의 맥락을 보지 않으면 네이버 나쁘네, 뭐 자기는 또 뭐 얼마나 좋다고, 뭐 이런 식의 피상적인 접근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 종이신문 대 포털 뉴스의 차이는 뭐냐면, 포털이 저널리즘의 주체냐 하는 게 현재 논쟁입니다. 그래서 뉴스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과연 공정한 거냐? 실제로 보면 구글과 달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노출의 순서라든지 이런 빈도수 같은 거에서 일정하게 네이버의 입김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하고 달리 네이버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구글로는 네이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가 구글로 찾을 수 없게 그것을 차단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네이버 뉴스가 독점적이지만 실제로 구글 뉴스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 만큼의 방식,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뭐 이건 포털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하는 식으로 그냥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페이스북에 관련되는 글을 올려놓을 텐데요. 실제로 그 네이버 검색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책 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 데 필요한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자료, 통계를 제공하고 찾고 이런 데에는 턱없이 구글 뉴스에 비해서, 구글 검색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사례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 쓴 글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 거지 하고 그냥 보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콜레스테롤 기사하고 뉴스 기사가 얼마나 엉성하고 정말 서툴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다면, 이런 제가 올려놓은 기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이버 검색이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찾지 못하는 게 역시 젖어들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사고마저도 네이버 검색식으로 좌우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이버라는 단지 한 포털 회사가 독점해서 빚어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들의 사고 구조마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가 아니라 네이버식의 검색에 사로잡히고 네이버로 못 찾으면 이거 없는 거네, 이 세상의 지식은 이게 다네 하는 식의 우물 안에서 점점 이상하게 꼬여가는 그런 사고방식의 존재들로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그래서 포털의 문제, 검색의 문제, 지식을 찾는 문제, 그것을 활용해서 책을 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상황
상황과 함의를 했습니다. 조중동 대 연합뉴스 플러스 네이버 다음인데 사실은 연합뉴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연합뉴스에 라고 하는 데가 그 일종의 그 통신 배급사입니다. 뉴스 배급사. 그러면 조선, 중앙, 동아나 다른 종이신문들이 그대로 옮겨 적었거든요. 그래서 연합뉴스에 일단 발표되면 다른 여러 신문들이 받아쓰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틈에 이쪽에 있던 데에서 이렇게 가던 데에서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연합뉴스가. 이건 자기들의 이제 상황과 관련돼서 이제 전제 계약 기간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대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인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종이신문이 이길 것 같습니까? 포털 뉴스가 이길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포털이 이길 것 같은데 여전히 한국은 그 기존의 그 종이신문의 그 메이저 언론사들이 아주 강력한 입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지금 네이버로서는 슬쩍 제가 봤을 때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잘 피해 다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잘 원만하게 처리하고 또 종이신문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뭔가 부딪히기에는 한번 팔 걷어 붙였지만 막상 또 어떻게 하기에는 전체적인 대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독서, 신문 읽기의 공적이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죠. 이런 식의 스마트폰 쓰는 후 독서가 줄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대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렇다는 거죠. 1년 동안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스마트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스마트폰 이전에는 그럼 많이 읽었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결국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오래가기 어렵고 민족 공동체의 미래도 어둡다고 단정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그러한가? 이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책이고 종이신문의 차원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느낌표 시절 정도가 전설로 회자될 뿐이죠. 이 당시에는 웬만하면 100만 부 이상이었죠. 다. 뭐 그렇게 팔릴 만한 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온다는 그 자체로 50만 부, 100만 부가 막 풀려 나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미디어 시대의 책과 신문 읽기인데 이런 식의 이제 신문으로 책 쓰기 교육을 책 쓰기 활동을 하는 경우였고요. 이거는 이제 킨텍스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책다새가 함께했던 사례들이죠. 모바일 혁명의 시대에 정보의 폭풍 이렇게 됐는데 인터넷보다도 모바일이 갖고 있는 또 그 중요성이 더 큽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동의어는 아닌 듯 싶습니다. 모바일로 보통 이렇게 보죠. 뉴스를 역사 교과서, 단독 상임위 때 뭐 기자회견 뭐 이런 식으로 야와 여 이런 식으로 봅니다. 단순하게 보는 대신에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 그거 한번 보실래요? 스마트폰을 플립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LIP BOAR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립보드 FLIP 플립보드 BOARD. 그래서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알자지라 같은 아랍계 신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랍의 시각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랍 얘기 나올 때는 저는 이거부터 봅니다. 뭐 그렇게 영어가 뛰어나서 그러냐? 대충 보면 어떤 식으로 했느냐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뭐 읽고 번역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컨셉이 잡히고 제시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굉장히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포브스라고 하는 것도 보고 ABC 뉴스도 봅니다. 일일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는 정도로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뭐 심심하면 매일매일 이걸 하고 있다면 제가 뭐 신문 방송학 전공이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북리뷰는 좀 더 철저히 봅니다. 뉴욕타임즈 북리뷰 같은 것들은 좀
번역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거 찾아보는 정도입니다. 한 일주일, 뭐 한 보름, 한 3주, 4주 단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바쁘면 한 달 만에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경우도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아, 이런 것들이 나오구나. 최초의 뭐 고백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쭉 보는 거죠. 좋아하는 기사들을 여기 써 있죠. 네, 제 플립보드입니다. 저도 이걸로 봅니다. 뉴스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뉴스 포털에 들어가서 네이버 뉴스로 조선일보나 뭐 한겨레 신문의 신문 기사를 보는 것보다 플립보드라고 하는 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몇 개의 지면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신문 보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플립보드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서 제 관심 분야를 등록합니다. 저만의 신문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신문 코너들을. 제가 관심 있는 것들입니다. 페이스북 제가 활용을 하고 있고 사진, 여행, 프로젝트 관리는 어떻게 하나, 통계 자료는 어떻게 하나, 노트폴리오라고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빅데이터 관심이 많습니다. 책다세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광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나, 이쪽은 창조적인 사고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고요. 디자인은 단순히 어떤 수식하고 뭐 화장하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고로 접근하는 공감의 어떤 과정이기도 하고 어떤 사고의 혁명이기도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이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테크놀로지고 음악이고 경영이고 영화고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대충 제가 좋아하는 거기에서 고를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용들이 이 플립보드라는 그 앱은 그 여러 가지 이 여행이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매거진들이 있습니다. 뉴스페이퍼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쭉 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 여행을 딱 누르면 여행에 관한 다른 여러 가지의 매거진이나 신문 뉴스페이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신문을 보면서 엉뚱하게 뭐 국회 얘기가 나오고 뭐 무슨 국정원이 어떻게 하는 그런 거를 보기 싫을 때 봐야만 할 때는 종이신문을 봐야 되겠지만 도대체 뭐야 뭐 신문이라는 게 볼 게 없어라고 여길 때는 그런 순간에는 제가 만든 이러한 식의 나만의 편집된 나만의 신문 편집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기만의 신문으로 자기만의 어떤 편집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 거로 그냥 보는 걸로 그친다거나 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계속 강조드렸듯이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읽을 때 훨씬 더 관심도 많아지고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렸죠. 제가 뭔가 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빅데이터도 한번 생각해보고 경영은 저는 싫어합니다만 제가 맡고 있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봐야 될 것들은 없을까 하는 식으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경영을 갖다 게을리하지 않는 시민단체를 운영을 게을리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든 15개의 이런 항목들은 제가 이 세상을 중점적으로 보는 저만의 어떤 시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문이 자신들의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자신들의 시각으로 편집돼서 저한테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편집에 대해서 어떤 때는 좋아도 하고 어떤 때는 싫어도 하면서 봤다면 이제는 제가 그들을 편집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을 제가 편집해서 제 방식대로 끌어당겨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세상의 진짜 중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정보들도 알아야 되겠고요. 정보들도 끌어와야 되겠죠. 이걸 몰랐으면 이런 거 안 했겠죠. 또 현재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앱들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계속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아가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는 제가 이걸 제일 좋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툴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려고 계속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신문은 모바일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자, 종이신문이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 종이신문의 뉴스를 이런 것 좀 보도 부탁드립니다. 홍보 부탁드립니다 하면 대부분의 종이신문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안 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커지면 반드시 씁니다. 차라리 인터넷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반응이 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경우는. 그러면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쓰기가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뭐 데스크라든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신문은 모바일의 어떤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해야지 읽기 쓰기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여기 보시면은 미국 신문사별 온라인 트래픽 현황입니다. 신문사 온라인 신문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허핑턴 포스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뉴욕 타임즈 점점 늘어나다 최근에 좀 가라앉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에 팔리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매입하고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번 인터넷 신문에 가장 클릭수가 많은 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편집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독자 맞춤형 신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뉴스를 어떤 부분을 많이 클릭했는가, 말하자면 어떤 인터넷 조회수 있죠. 조회수가 많은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 중심으로 그 다음 신문이 편집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좋게 말하면 독자 맞춤형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대중 선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조회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말하자면 학교 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도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책을 사줄 것인가, 아니면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연구해서 제시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되거든요. 독자들이, 이용자들이 클릭을 많이 했으면 그대로 클릭한 그대로 가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데이터 저널리즘을 합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클릭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의 어떤 시청률보다도 더 민감한 것이죠. 방송 시청률은 시청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까지 준비를 나름대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눌렀으면, 데이터라는 말이 많이 눌렸다면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말에 대해서 이 관련되는 뉴스를 내보내자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입니다. 자, 많은 노력들, 많은 실패들이 있는데 돋보이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대안들. 이게 아주 유명한 스노우폴이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이걸 갖고 뉴욕 타임즈는 그 퓰리처상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있죠.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에 이제 어느 날 이 지역에 어딘가요? 그라니티 피크 로지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눈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종이신문은 눈 사태가 일어났다고 이게 흑백이나 칼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영상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텍스트와 영상이 계속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사진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눈사태에 희생된 사람들이.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의 동영상 인터뷰가 또 덧붙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이신문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너무 눈물 흘리는 인터뷰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줄줄줄줄 관련된. 이게 뉴욕타임즈의 스노우폴이라고 하는 기사고요. 이것은 하나의 기사 글쓰기 장르로 아예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노우폴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보통명사처럼 지금 막 쓰이는 정도가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그래서 이 스노우폴이 되고요. 이것을 인터랙티브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호라고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상호 저널리즘인데 뭐냐면 적절하게 재앙적인 눈사태를 다시 이런 것으로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제시를 해주고 다시 독자들이 여기에 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에 나오면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게 한 2년 전에 나온 것인데 최근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노력과 인력, 자본으로 봤을 때 뉴욕타임즈 세계 최고의 신문답게 여기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죠. 자, 이런 식의 인터랙티브 저널리즘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독자가 수동적인 독자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참여하는 독자가 돼서 독자인 순간에 다시 저자가 되고 저자인 순간에 다시 독자가 된다고 하는 기존의 책을 읽고 쓰는 그런 현상, 그런 본질의 관계가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머릿속으로만 제가 어떤 책을 읽고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새로운 생각이 막 날 때 어떤 저자의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잘 몰랐다면 놓쳤죠. 그렇다고 대화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제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제시된다면 아까 스노우폴처럼 제시되면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 자신들의 동영상, 자신들의 글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참여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의 구비문학이 보여줬던 어떤 상호작용들이 이제는 새롭게 더 광범위하게 더 결정적으로 제시되는 그러한 혁명의 시대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나 책쓰기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미디어 상황에서의 호흡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다시 내뱉는 그러니까 공을 받고 다시 공을 던지는 식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처럼 지금 점점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오디오, 슬라이드쇼, 게임 등으로 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과 접목되고 스토리텔링을 총칭하는 개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환상적인 그래픽과 비디오, 모든 종류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이야기를 상징하는 동사가 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말까지 뉴욕타임즈의 편집장이 얘기를 하고 있죠. 뉴욕타임즈를 읽지 않는다, 본다, 워칭이라는 거죠. 워칭. 과거의 책 읽기 교육에서는 워치하지 말고 리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눈으로 대강 보지 말고 이쪽으로 리드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이제는 리드해서 다시 새로운 의미의 워치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방식들이 또 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신문의 약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뉴스타파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탐사보도 전문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프로퍼블리카라고 하는 데에서 여기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이제 신문이 있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아주 철저하게 파헤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수준 이상을 넘는 식인데 2년간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타이레놀에 대한 얘기를 갖다 했죠. 그래서
훌륭한 기사를 만들고 전체 직원 40명인데 23명이고 계속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비영리 뉴스 사이트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서 더 좋은 뉴스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신문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기사를 이런 데서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모바일 앱이 나올까 하고 구상을 해보시고 이 과정과 결과도 책으로 묶을 수 있죠. 어떤 미디어 환경이 등장하더라도 역시 또 다르게 책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전자책 환경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신문 이제 다음은 읽기 쓰기 능력을 비롯한 어떤 신문 활용 기록인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문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쭉 보시죠. 자, 다음 보시고요. 자,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를 한번 따져보자고 하는 것인데요. 기본 관점, 학생 중심으로 읽기 문화 이런 내용들이고요. 사례들은 전에 봉사활동 따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네, 드렸죠. 거기에 신문과 같이 활용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한 건데요. 학교와 평생교육의 창조적 통합인데 제가 페이스북에 좀 올려놨던가요? 여기 시흥 대흥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문 활용 교육 전문가십니다. 근데 저는 시흥에 있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시흥 중학교자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는데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오고 하다가도 대흥중학교를 보면서 대흥중학교도 있구나 했는데 대흥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문 활용 교육의 아주 전문가로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현재도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요. 학교 교육과 그러면 평생 교육을 창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졸업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모시는 게 좋겠죠. 네, 한번 지역의 교장 선생님과의 짧은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교육 및 직업 탐구 더욱 메타포적인 신문의 도서와 신문을 한 권의 책으로 보자는 거죠. 실제로 신문의 일면만 모아서 만든 책도 있습니다. 1930년대 신문의 일면에는 도대체 뭐가 실렸을까? 신문의 일면만.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은 세상을 반영하니까 신문을 통해서 그 당시 세상을 다시 재구성하고 추적하는 그런 식의 책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문을 활용하는 책 쓰기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봉사고 방과후에는 이러한 것들도 합니다. 신문 이해, 비판적 읽기, 봉사활동 가치를 탐색하고 신문에 대한 관심을 확대했고 학산 세미나를 하고 신문 읽기 진흥 캠페인도 열죠. 이런 식으로 신문과 학교 교육과 연관시킬 수도 있는데 신문과 함께하는 봉사단이죠. 그래서 현직 기자들이 학교에 과거에 현직 기자들이 오고 봉사활동 학습을 진행합니다.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보조 요원이나 신문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책 쓰기 교육도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책 쓰기의 교육을 36시간을 받으시고 다시 심화 과정이 형성이 될 텐데 그렇게 형성이 돼서 선생님들이 어떤 역량을 쌓으신 다음에 시흥에 있는 학교들의
선생님들이 책 쓰기에 강의를 해보시는 겁니다. 책을 난 못 썼는데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냐? 가능하다고 봅니다. 책을 쓸 수 있는 인재로 가르치는 거고 본인이 직접 책을 쓰는 거하고는 물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직접 책을 쓰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분보다 이 대목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흥에 있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나 어떤 시흥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하고 시민들하고 모내기 글방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서로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같이 함께 만드는 송농고등학교의 따봉도 그렇게 보이듯이 그런 식의 사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는 나만의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걸로 시작을 하셨지만 나만의 책을 쓸 수 있게 도와보자. 아이들이 도와보자.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데요. 또는 뭐 선생님은 책 쓰셨어요? 하고 짓궂은 녀석들이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못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내가 잘 뛰어야지만 무슨 잘 달리는 사람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래를 못하지만 1급 가수들의 노래 선생님 역할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능성은 물론 지금 아주 좀 막연하실 겁니다. 그리고 웬 생뚱맞게 신문 얘기하고 막 하다가 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지? 하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영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한번 모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들을 내놓는다면 여기서 새로운 어떤 책들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꼭 어디에서 모범 사례가 나오고 다 확산된 다음에 나도 해볼까 하면 사실은 너무 늦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사실 또 뭐 그나마 또 중간은 가지만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고생도 하지만 보람도 큽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은 이 모내기 글방으로 시청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뭐 불안감, 자신 없음 이런 것도 글쓰기의 어려움, 두려움, 뭐 괴로움처럼 그런 거 다 떨쳐보시고 아예 내가 스스로 책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을 쓸 수 있게 가르쳐주는 책쓰기 교육의 시민 강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시흥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더 알차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단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이것이 그냥 여러분 개인의 영달 또는 뭐 보수 이런 쪽으로 흐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흐를 가능성도 앞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내기 글방의 일기인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실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올해서부터 교육부가 전국에 그 책쓰기 전담 선생님 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저께로 1차가 끝났습니다. 올해 이번 방학 때 연수 첫 번째 연수가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도 중등에 6명, 초등에 6명 정도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육 현장에 책쓰기 교육이 지금 확산되고 정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장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따봉만 하더라도 5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나 따봉을 도입한 학교는 10손가락이 안 되거든요. 관심을 보인 학교는 100학교가 넘었습니다. 근데 10학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쓰기 교육이 전국적 차원에서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정착하려면 또 몇 년, 5년,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만 바뀌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도 97년부터 시작했을 때도 제가 고3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하니까 초기에는 학부모님들이 항의하셨어요. 왜 공부를 안 가르치고 책을 쓰게 가르치냐. 그래서 참 희한하다. 책을 쓸 수 있게 가르쳐주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장 대학 가는 것부터 시켜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책을 쓰면 대학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신이 못 들었고 그리고 뭔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책을 쓰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후회하고 그 다음부터 적극적인 지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을 쓴 학생들은 저와 함께 계속 지금도 만나고 있죠. 근데 그냥 대학으로만 곧바로 간 학생들은 저와 만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뭐 좋은 세상 꿈꿀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인연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를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으로 볼 겁니다.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이 학생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잘 관심 있게 얘 그 베티에 나오는 조그만 애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형 뭐 어떻게 해봐 하고 말하는 거 같죠. 그런 것처럼 얘는 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모형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배우는 게 크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네. 학생들이 네. 그 작품 책들을 네. 이렇게 책가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고요.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그 책들을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음 주 13, 14, 15가 책다세이 책쓰기 교육 연수가 지금 진행되는데 그 서강대학교에서 하는데 전국의 그 공교육 현장의 초중고 교사들하고 대한교육 현장의 교사들 이런 분들이 지금 60분이 넘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13, 14, 15일 동안 3일 동안에 서강대학교에서 책다세 전국 독서교육 교사 연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7일이면 끝나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갖고 올게요. 그래서 사례들을 갖고 오는데 지금 일부들은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만져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문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같은 건데 이건 제가 이제 기고를 한 건데 뭐냐면 신문이 특정 국가의 좋은 책이나 저자를 소개하는 기사를 제공하지 않느냐 현재 신문에 보면 많은 관련되는 외국 관련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현지로 파견하는 현지로 가상 파견하는 것이죠. 실제 파견할 수도 있죠. 이때 기사는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치 참고가 호주 타운스빌 블리튼의 오지 탄원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지를 실제로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문으로 만드는 것이죠. 연속물로.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글로벌 기사를 모아서 세계 여행을 책을 써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모색해 보자 하는 것이고, 자, 이거는 이제 책쓰기 교육의 NI 북을 만드는 대회가 이미 다 학교 현장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거는 사설 수업으로 정년연장 이거 제가 했던 거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 초판을 갖다 만들 때 한번 이렇게 본 겁니다. 이 형태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초판 포맷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뺐고 여기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것들을 갖고 뭐 바꿔보는 연습들을 좀 해본 거고요. 여기에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책쓰기고 읽기쓰기 문화의 확장과 심화하고 신문의 콘텐츠로 활용해서 자신의 책을 쓰기 유도하는 프로젝트다는 관련되는 자료들이 이미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새로운 어떤 길들을 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신문 활용 교육의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이런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것도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막 찍고 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읽고 뭘 기부했냐? 이거 저작권 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작권 기부 사이트에 등재된 과학 만화, 신문에 있는 기사 자료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만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을 했던 거고요. 전망과 제안인데 저자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지금은 학습자지만 선생님들이라고 제가 계속 1차 시사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는 바로 선생님들이 이제 지식을 생산하고 나눠주셔야 된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계속 불러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모든 매체들을 더욱 창조적으로 융합하고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더 덧붙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작권 기부운동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보셨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네, 그래서 이 기사를 이게 짧으니까 안 나오나? 자, 요거는 뭐 단계고요. 요 단계 같은 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신문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문을 활용하는 방안도 일부를 얘기했지만, 이제 문해의 글방을 한 차시 앞두고 있는, 남겨놓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들이 책을 쓸 수 있다 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도와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달리기도 못하는데 날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날려고 하다 보면은 쉽게 달릴 수도 있다는 것도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비약을 통해서 과정들을 갖다가 순식간에 다 완수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기존의 생각들을 조금 허물고 깨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신 이거로 마치고요. 잠깐 쉬시고 다음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